반갑습니다. 드디어 만났네요. 네. 오랫동안 우리 동전주교당과 노선교당이 통합한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함께 이제 법회를 보게 됐고, 아직 신축되기 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법회를 보면서 한 교당, 한 둥근 교당으로서 같이 한 교도가 되었다는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집을 지어서 들어가면은 훨씬 더 좋은 공부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두 교당이 만나면서 서로 성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어떨까 이런 염려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 주차하는 거 보고 그런 걱정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주차장이 좁아서 여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 편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를 하나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불교인들의 정신이에요. 원만한 성격과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이제 서로 다른 교당에서 공부를 했지만 대종사님의 교법을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 교당이 하나로 합친다 하더라도 다른 데하고 달라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공부하고 기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고, 오늘 말씀은 내 근육은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회보에 요약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대종경 인도품 2장에 오늘 공독하신 것처럼 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으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오랫동안 단련해야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몸을 단련해서 근육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덕이라고 하는 것도 근육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덕을 만들 때 늘 단련해서 마음에 덕을 키워나가자는 말씀입니다. 어떤 근육을 단련해야 날마다 은혜를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근육이 제일 단단해요? 거기 나와있죠? 어떤 근육이 제일 단단할 것 같아요? 생각의 근육이 제일 단단할 것 같아요? 네, 오늘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째, 생각의 근육이 단단해야 돼요. 일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는 사람은 생각의 근육이 약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도 하고 생각도 해서 이렇게 일이 전개되겠다 생각해서 그를 준비하고 단련하는 사람은 생각의 근육이 단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막상 닥치면 생각도 없이 일을 저질러 버려요. 이런 사람은 생각의 근육이 단단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선지님 중에도 이백철 선지님이 계시는데, 처음에 이제 출가해가지고 총부에서 화장실 인분을 푸게 돼요. 예전에는 이제 인분을 퍼서 이제 걸음도 하죠. 인분을 푸는데 정갈하게 퍼내지 못하고 이 인분을 싣고 가면은 물이 이제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 흐른 물이 쭉 다 나고 냄새가 나고 이럴까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아니 헌 가마를 밑에 깔면 나중에 물로 씻을 일도 없고 냄새도 덜 날 텐데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걸 퍼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교당에 왔기 때문에 아직 연습이 덜 돼요. 생각의 근육이 단련이 덜 돼 있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보시면서 일을 이렇게 순서를 잡아서 하면 나중에 일이 깔끔하고 냄새도 덜 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생각의 근육이 단단한 사람은 굳센 바위와 같아서 어떤 힘을 받아도 쉽게 그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거기에 생각을 집중해서 계속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도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옳고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단단한 근육이 돼서 그 소원을 이룰 때까지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생각의 근육이 단단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옆에서 누가 뭐라 하면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엎었다 뒤집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한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자주 안 하는 사람이 생각의 근육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이제 한 노인이 집에 있는데 동네 애들이 놀 데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앞에 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리고 이 벽에다가, 집 벽에다가 공을 자꾸 던져. 그럼 집에서 들으면 이 노인이 들을 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애들 소리도 시끄럽지. 또 공을 벽에다 치면 이 벽이 또 이렇게 금이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야 이놈의 자식들아 왜 여기다가 공을 치고 그러냐, 여기 떠들지 마라, 가거라, 이렇게 하면 그 애들이 다음날 갈까요? 저 노인네가 이상하네? 그럼 와서 더 시끄럽게 떠들고 더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아마 생각의 근육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모아놓고, 야 애들 니네가 여기 와서 노니까 야 참 재미있다, 니네들 노는 거 보니까 나도 좋다, 그러면서 돈을 1,000원을 줘요. 이 1,000원 주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또 놀아라 이렇게 해요. 근데 몇 번을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놀기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돈도 주니까 좋아.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지나고 이제 이 노인이 야 이제 돈이 떨어져갖고 줄 돈이 없는데 돈을 못 줘도 니네가 여기서 놀아줄래? 이렇게 하니까 싫어요. 그리고 딴 데로 가버려. 아니 아이스크림 값도 안 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놀아요? 딴 데로 가버려. 그러니까 노인이 뒤돌아서면서 살며시 미소를 짓더라.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렇게 놀지 말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감정만 상하고 그 애들이 그렇게 안 놀지 않아.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의 그 감정, 생각을 역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분이죠. 이러면서 이제 생각의 근육이 단단한 분. 생각의 근육이 단단한 분은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리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은 번뇌로 가득 찬 거하고 달라요. 생각을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사리 연구를 많이 해요. 일을 당하기 전에 준비하고 연마하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하지 않아야 될 생각, 염려, 걱정들을 많이 하면 생각의 근육이 단단해지지 않아요. 그것은 내 마음만 괴롭히는 일이지 전혀 생각을, 근육을 단련시키는 일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은 사리 연구를 많이 해요? 번뇌를 많이 끌어요? 또 번뇌를 하겠죠. 그러니까 사리 연구는 일의 순서를 따라서 합리적으로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가고 자꾸 연구하는 것이 사리 연구예요. 그런데 번뇌로 가는 것은 욕심만 앞세워서 근심 걱정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을 놓지 못하면 생각은 많은데 생각의 근육은 단련이 되지 않아서 늘 마음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단단하게 하는 것은 사리 연구를 통해서 정당한 연구, 지혜를 길러가야 된다. 둘째는 말의 근육을 잘 길러야 된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 주로 이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나? 나는 재수가 없어. 뭘 해도 안 돼. 이런 사람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안 되고, 안 돼.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고, 일이 해도 안 되는 사람밖에 안 돼. 결론은. 왜냐? 나는 늘 말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결과도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한 사람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자기가 늘 나는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사람. 우리가 꼭 이 독경 시간에 주문이 아니라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나를 더 큰 나로 만들기 위해서 늘 말을, 내 다짐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의 근육이에요. 나는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을 하지,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될 거라고 계속해서 말했던 사람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어요. 어떤 사람이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그 아파트 왜 갔냐? 그 아파트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라더라. 왜 하필이면 그 아파트로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새로 이사 간 그 친구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왕 이사를 갔어요. 자기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생각해가지고 좋은 아파트라고 판단이 돼서 이사를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야, 잘 됐다. 이사 가서 얼마나 좋냐? 앞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 텐데 거기다 굳이 안 좋은 점, 단점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하면
좋겠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동전주와 노선교당이 통합이 돼서 한동교당이 됐죠. 저번에 이제 처음에 이제 여는 법회를 열고 영상이랑 찍어가지고 총부 게시판에 올렸어요. 우리 이제 우리만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교도님, 교무님들이 이제 아르시고 또 그분들이 마음을 합해줘서 우리 교당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영상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답글에다 딱 써있어. 오랫동안 염원하셨던 신축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통합하여 함께 한둥근 교당으로 됐으니 발전을 기원합니다. 교당 이름을 지역을 벗어나서 교리적으로 바꾼 것이 의미가 있네요. 성공하는 교화 대불공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댓글들이 이렇게 막 좋은 말들이 써 있어요. 교무님들이라 그렇게 좋은 글을 써주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이 말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좋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면 우리도 신이 나서 더 재밌게 즐겁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데 거기다 안 좋은 말만 이렇게 왜 한둥근 교당을 지었냐, 왜 옮기냐, 왜 통합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더 기분이 좋을까요?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좋은 말. 내가 들을 때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좋은 말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그 말의 근육이 자꾸 단단해져서 자기가 평소에 안 좋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도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점점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욕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여기 이 전라남도나 이거 혹시 이제 저쪽 밑에 쪽으로 가면 거의 그 말이 걸어요. 말을 하면 한 70% 80%는 욕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이기 때문에 전혀 누가 뭐라고도 안 해. 그런데 그것이 익산으로 와서 공부하고 보면서는 아, 내 말이 잘못됐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치다 보니까 지금은 욕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 근육이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어떤 말을 많이 전하는가에 따라서 근육이 달라요. 이 본문을 많이 평소에 읽는 사람은 말할 때 누가 뭐 어쨌다더라 인용하면 항상 대종사님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동적으로. 이게 근육이에요. 말의 근육이요. 이미 결정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이 보살이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들 입은 보살이에요? 중생이에요? 입은 보살이죠. 입만 보살인가요? 네, 마음도 보살이고. 향타원 정사님, 베네골에 오래 계셨던 향타원 정사님 계시죠? 이분이 옛날에 서울 교부장 가실 때 가을 되면 이제 공공회 하잖아요. 그 바자회 하는데 끝나고 나서 공공회 바자회를 담당했던 교도님이 한 교당이 출품한 물품에 대해서 까다롭게 평가를 해요. 행사 끝나고 나서 평가하잖아요. 어디는 뭘 가져오고 어디는 뭘 가져왔는데 좋았다 나빴다 뭐 이렇게. 근데 이 담당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교부장님이 이름을 딱 불러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아 무슨 뜻으로 이 얘기를 나를 부르는가 딱 알아차리고 거기서 딱 중단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교부장님이 이분한테 얘기해요. 남의 아닌 것과 잘못된 꼴도 봐줄 줄 알아야 그게 공중사를 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모습이 보이더라도 또 잘못된 것을 그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봐줄 수도 있고 또 그걸 좋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그것이 공중사를 하는 사람이지 보이면 보이는데도 지적하고 하는 행동마다 다 태클 걸고 이러면 하나가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말의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사를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다 봐줄 수도 있어야 말의 근육이 단단한 사람이다. 셋째는 실천의 근육이 단단해야 한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한다고 제일고등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돌아요. 돌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젊었을 때는 운동을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운동해야 되겠다는 이 필요성을 느끼면서 운동하는 걸 보면서 나이는 어떻게 먹는가 생각해 보니까 나이는 뭘로 먹어요? 나이는 약으로 먹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시면 대부분 약이 2개, 3개, 4개, 어떤 분은 막 1주먹씩 드셔요. 그게 이제
약으로 버티는 거죠. 그게 나이는 약으로 먹는 것 같아. 근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건강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몸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면 그 약을 조금씩 줄일 수 있더라고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약을 조금씩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음식 조절을 해요. 자기 조절을 해요. 그러면 약도 좀 줄고 건강도 좀 회복되고. 그것이 있으면 생각만 가지고 해야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 실천을 통해서 실천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입은 보살이고 귀는 보살이에요. 어떤 분이 참 착하게 살아가지고 극락에 갔어요. 극락을 가서 보니까 다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요. 그러다 가니까 어떤 방을 보니까 어떤 방에는 입만 가득 들어있고 어떤 방에는 귀만 가득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이 방에는 왜 이렇게 입만 가득 들어있고 귀만 가득 들어있어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좋은 말을 많이 했어. 듣기로는 좋은 법문을 많이 들었어.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실천이 안 돼가지고 아직 올라면 멀었어요. 먼저 입하고 귀가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극락에 지금 먼저 뭐가 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천의 근육을 단단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생각만 하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니고 행동에 앞서기 전에 생각도 해야 되지만 무조건 그 실천한다고 해서 행동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그 실천의 근육을 단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부터 앞서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 미국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자기 부인이 젊어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 하나 남았는데 자기가 직장 생활도 하고 애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애를 잘 돌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게 보모를 얻으려고 해도 돌봐줄 사람 얻으려고 해도 잘 안 구해요. 그러니까 이 애를 잘 옆에서 지켜볼 개를 한 마리 샀어요. 그래서 이 개가 애하고 잘 지내는가 보려고 좀 지내보니까 괜찮아요. 말도 잘 듣고 잘 돌봐.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갔어요. 개한테 맡겨놓고. 근데 이제 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바로 그 시간대에 못 오고 늦어졌어요. 늦어져갖고 집에 도착하니까 개가 나와가지고 꼬리를 흔드는데 그의 몸에 피가 막 범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개하고 애가 둘밖에 없었으니까 어땠는가 싶어가지고 방에 들어가고 애를 부르니까 애가 없어요. 그 방바닥에 온 전지로 막 피가 막 범벅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에 이 개가 애하고 둘이 남겨놓으니까 이 개를 어떻게 했는가 보다 싶어갖고 성질이 나가지고 총을 가지고 가가지고 개를 그냥 쏴서 죽여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그 총소리 듣고 방에서 애가 나오면서 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방에 숨어 있었던 거고, 그 집들에 나가보니까 늑대 한 마리가 죽어 있어. 근데 이 개는 이 자기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그 늑대하고 싸워서 몸에 보니까 물린 상처가 있어요. 그 피범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애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개를 자기가 총으로 쏴서 죽여요. 얼마나 이게 한탄스러워요. 그 앞뒤 정황을 보지도 않고 행동에 앞서는 것. 이거는 실천의 근육이 안 돼요. 실천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챙기는 마음의 근육은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내 마음을 잘 챙겨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은 챙기고 또 챙기고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근육을 길러야 하고 상대를 향한 마음의 근육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뭐가 불편한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거를 생각해서 상대를 위한 불공을 많이 해야 상대를 향한 근육이 생겨요. 그 상대를 향한 근육은 너그러움과 포용이에요. 그 사람을 봐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의 단점을 감싸줄 수 있는 그 포용의 마음이 내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학교의 선생님이 매일같이 지각하는 학생이 도저히 이제 봐주다가 안 돼. 오늘 또 늦었냐?
이래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세게 평소에 때리다가 오늘따라서 매일 늙는 것이 더 미워요. 그러니까 손에 더 힘이 가가지고 회초리를 쳤어요. 그러다가 다음날에 이제 학교에 출근하다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어제 지각한다고 매를 맞았던 그 학생이 자기 불편한 아버지를 휠체어에다 모시고 요양원에 모시다 그러니까. 근데 이 요양원이 문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이제 늦었으니까 이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냥 땀 뻘뻘 흘리고 학교를 가는데 그래도 늦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그 학생의 그런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타나 있는 건 보고 학교에 지각하면 성실하지 못한 학생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인지 왜 늦는지 이거를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고 알아보려고 하자. 그냥 늦었다는 것 때문에 매를 친 거죠. 그것을 알고 난 이 선생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기 행동을 뒤돌아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저 학생을 이해하려는 생각보다 학교에 늦는 지각한다는 그것만 가지고 매를 칠 수 있었던가. 이것을 후회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학생이 또 늦어서 지각했으니까 매를 맞을 폭을 잡고 앞으로 나오는데 그 학생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고 이해하면 지각하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알려고 생각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 보이고 원망스러워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나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다 부처가 되고 우리 모두 다 불공을 해서 부처의 인격을 이루고 부처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모두 서로가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마음은 지금 어떨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챙기는 그런 마음, 그 마음. 지금 이제 우리 노선교당 교도님들이 자리에 평소에 앞자리에 앉다가 제가 이제 저 동전에서 오신다 그러니까 회장님이나 뭐 단장이나 교도님들이 서로 마음을 내서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우리가 자리를 뒤로 앉고 오시는 분들이 먼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다른 곳에서 오면 얼마나 어색할 거냐. 그러니까 앞에 먼저 앉을 수 있도록. 차도 주차장 그분들이 먼저 쓸 수 있도록 저 멀리 뒤로 빼놓자. 차가 한 대도 안 받치시더라고요. 이런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게 돼서 우리가 한둥근 교단으로서 앞으로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대종사님의 법을 받들고 실천해서 우리 모두가 부처의 인격을 이루고 또 부처로 성장해가는 한둥근 교단이 될 것입니다. 생각과 말, 실천, 마음의 근육이 그 근육 중에 어떤 근육이 제일 잘 발달되는지 나를 보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의 근육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생각의 근육을 단련하고 말이나 실천이나 마음의 근육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럼 그 근육을 좀 단련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